오늘은 지금 소셜미디어를 뜨겁게 달고 있죠. 아프리카발 코인게이트, 제 생각과 직접 가봤던 느낌, 그리고 잠깐의 사건 정리 등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크게 별거 없을 수도 있고 직접 가봤어도 그분들이 대꾸도 제대로 안 해줬기 때문에 글로벌 오더 등에 대한 새로운 내용은 없다 봐도 무방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기자원 김기자 채널 김태현입니다. 최근 아프리카발 코인게이트가 굉장히 뜨겁죠. 역시 검은 대륙답게 별별 일이 다 일어납니다. 이 코인게이트를 보면서 제가 과거 취재했던 예전에 원창현 씨, 해미넴 씨, 그리고 그 외에도 많은 부를 과시했던 분들, 그 외 기타 등등 자신을 부자라고 홍보하던 사람들의 목적, 그 중에 하나는 최근 트렌드에 맞게 코인 판매였는데요. 이분들이 결국은 코인 발행을 직접 했거나 참여를 했던 분들도 많았죠. 그 외에도 제가 또 취재했었던 이런 분들을 많이 취재했었네요. 이희진 씨는 비상장 주식 사업을 위해서, 박철상 씨는 자신이 돈을 슈킹하기 위해서 부를 과시했습니다. 이번에도 마찬가지일까요? 아닐까요? 그것까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은 것 같은데요. 오늘은 티오코인 이야기입니다. 유튜브 구독자 50만 명 이상, 많게는 200만 명 이상을 확보한 메이저 BJ들 다수가 엮인 암호화폐 논란이 터졌죠. 실시간 스트리밍 플랫폼 아프리카에서 최상위 등급인 파트너 BJ들 다수가 암호화폐에 투자를 했다고 알려졌습니다. 그 코인이 바로 티오코인인데요. 파트너 BJ는 이제 아프리카에서 가장 높은 등급이고 별풍선에서 수수료를 20%만 아프리카 측에서 뗀다고 알고 있습니다. 하여간 이 사건에 팬들이 분노하는 이유는 해당 암호화폐를 선취매했다는 의혹이 일면서인데요. 팬들은 이 사건을 아프리카 코인게이트라고 부릅니다. 이 사건이 처음 불거진 건 노래하는 코트의 사생활 논란이 터지면서인데요. 코트 이분은 저에 대해서 예전에 아주 좋게 얘기해 주셔서 제가 한번 감사하다 이런 인사를 건너 이렇게 전해드린 적도 있는데, 그 짧은 인사로 끝난 사이인데 그렇다 하더라도 제가 좀 감사하다는 말을 전한 분이 이렇게 또 사건의 중심에 서게 되네요. 6월 18일 코트의 비서 역할을 했던 다혜가 코트의 사생활 관련 폭로를 시작했는데요. 이 다혜 씨는 이 코트의 비서 컨셉으로 방송을 진행했었는데요. 사실은 코트와 연인 사이였다는 게 밝혀졌습니다. 이어서 다혜는 코트의 외도 등으로 인해 코트가 무면허 운전, 성매매 업소 출입, 타 BJ 비방 등 사실이라면 굉장히 추악한 사실들을 폭로를 했는데요. 또한 다혜는 코트가 타 BJ 비방했다는 내용을 입증할 수 있다는 대화 녹취 파일이 수십 개가 있다고 밝히기도 했습니다. 이에 코트는 일부는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밝히면서 진실 공방이 시작됐는데요. 여기서부터 조금 복잡한데 이 사건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은 아니라서 대차게 생략하고 간소화하고 넘어간다면 그때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고 보시면 됩니다. 아프리카 별풍선을 수억 원씩 쏘면서 소위 회장님이라고 불렸던 수트라는 닉네임을 쓰는 서현민 글로벌 오더 대표가 이 상황에 끼었고 이상한 건 코트를 실드를 치고 다혜를 깎아내리는 발언을 하기 시작한 것입니다. 수트는 아프리카에서 사업가로 알려졌으며 코트의 생방송마다 많은 별풍선을 쏴주면서 화제를 모았는데요. 수트는 자신이 녹취록을 들어봤더니 다혜나 코트나 둘 다 똑같은 사람이라며 사실상 코트를 두둔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여기서 이상한 점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다고 해요. 이것도 대략 생략하겠습니다. 다른 분들이 워낙 이런 부분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했기 때문에 다 생략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자 DC 인사이드 인터넷 방송 갤러리 인방갤 유저들이 수트의 입장에 의아함을 가지게 됐고 수트 회사를 분석하기 시작했는데요. 수트 회사는 키오스크와 관련된 암호화폐를 주로 다루는 회사였고, 그때 다혜는 이런 말을 합니다. 코트가 수트에게 전 재산을 투자했다는 얘기를 하게 되는데요. 그러자 6월 22일 수트는 입장문에서 금전적인 문제는 하나도 없다, 미쳤다고 BJ와 문제 생길 돈 거래를 하겠냐며 반박을 했습니다. 문제는 이때부터 본격화되기 시작했는데요. 코트를 비롯해 많은 유명 BJ들이 수트에게 투자했다는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수트가 여러 BJ들에게 보낸 별풍선은 현금으로 환산했을 때 약 10억 원에 육박한다고 하는데요. 이 중 1억 원 이상 별풍선을 받은 BJ들은 수트와 투자로 얽혀있는 것 아니냐는 의심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문제가 점점 커지자 스스로 수트에게 투자했다고 밝히는 BJ들이 나오게 됐는데요. 스타크래프트 이영호 씨도 나도 했습니다 라고 밝혔는데, 그 해명문을 잠깐 보시면 어머니가 수트를 몇 번 봤는데 이영호가 훈련소 갔을 때 수트 인상이 참 좋아 보인다면서 그거에 반해서 2억 원을 넣고 싶다고 훈련소 안에서 전화로 들었다고 합니다. 수트에게 2억 원을 투자하는 게 괜찮아 보여서 나도 괜찮은 것 같다 라고 했다고 합니다. 그럴 수는 있겠죠. 정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일반적인 부모님이 자식 친구를 몇 번 보고 그 자식 친구가 인성이 좋아 보인다면서 2억 원을 꽂아준다?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어쨌건 그 외에도 K, 리그 오브 레전드 방송으로 유명한 절하대 등등등이 이 코인에 투자했다고 밝혔는데요. 액수는 억 단위이며 밝히지 않았지만 BJ들 중에서는 많게는 한 BJ가 10억 원 이상 투자한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오고 있죠. 아직 밝히진 않았습니다. 이 수트가 운영하는, 이제 그냥 서현민 씨라고 부르겠습니다. 이 서현민 씨가 운영하는 글로벌 오더는 TO 코인을 운영하면서 이 코인을 통해 호텔 예약이나 상품 구매 등의 기능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TO 코인은 현재 TO 포인트 기반의 결제 커머스 앱이지만 추후 암호화폐를 발행할 예정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정확하게 그런 암호화폐를 상장하겠다, 발행하겠다 이런 내용이 공식화된 건 없는 것 같은데, TO 코인을 가지고 투자를 받았던 데다가 서현민 씨가 해명에서도 락업도 그렇고 TO 코인을 만들겠다고 한 거는 확실한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TO 코인 광고 촬영장에 갔던 인기 유튜버 공혁준 씨가 코트가 이 코인을 발행을 한다고 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영상을 통해 밝혔습니다. 원래는 그냥 앱 광고인 줄 알고 갔는데 코인 광고는 아닌 것 같다고 해서 광고 촬영도 철회했다고 하죠. 그럼 왜 이 코인 투자에 이렇게 시청자들이 분노를 하는 걸까요? BJ들의 코인 투자에 시청자들이 분노를 표출하며 은퇴해야 된다는 목소리를 내고 있는 배경은 결국 이것이 일종의 선취매인데다가 시청자를 등쳐먹는 행동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대단히 높기 때문입니다. 여러 BJ들이 수트에게 별풍선을 받은 뒤 수트를 회장님이라며 띄우거나 더 심하게는 수트가 만든 회사를 추켜 세우는 방송도 내보냈었죠. 만약에 코인이 발행이 됐다면 이들이 코인을 샀을 가능성이 대단히 높은 거죠. 그리고 이런 행동이 결국은 자신들, 그러니까 BJ들이 자신들이 투자한 코인을 스스로 홍보하고 있는, 몰래 홍보하고 있었던 일환 아니었냐는 주장도 나옵니다. 저는 암호화폐 업계도 조금은 알고 취재도 좀 범죄 쪽으로만 취재를 많이 하긴 했지만 어쨌건 좀 TO 코인에 관해 평판을 듣기 위해 시도를 했으나 TO 코인에 대해 아는 관계자를 만날 수는 없었습니다. 심지어 코인 전문 매체 기자도 못 들어봤다고 합니다. 이건 그럴 수는 있죠. 상장도 아직 안 됐으니까요. 다만 익명을 요구한 암호화폐 관계자는 TO 코인은 앞으로 어떻게 될지는 모르지만 현재로서는 포인트에 가깝고 거의 포인트죠. 블록체인 기술이 현재로서는 들어간 것 같지도 않고 어떤 기술이 들어가 있는지도 파악이 잘 안 된다. 그래서 코인이라고 보기도 어렵다. 현재까지는 그렇다는 거예요. TO 코인이라고 부르지만 앱이고 포인트에 불과한 건 맞다 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기술력이 좋다거나 제대로 된 곳이라면 서비스로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겠죠. 그리고 기술력으로 알려졌을 가능성이 높고, 왜냐면 암호화폐 블록체인 팀들이 보통 기술력이 좋으면 서로가 서로 알고 그런 경우가 많으니까요. 근데 결국은 지금은 마케팅으로만 알려진 경우인데, 이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암호화폐 업계에서 보다 보니까 기술보다는 마케팅에 주력하는 회사는 결국 그 끝이 안 좋은 경우가 많았다고 말을 했습니다. 지금 글로벌 오더가 어떻다라고 말하기는 어렵지만 현재는 마케팅보단 기술력에 너무 치중된 거 아니냐. 그 결말이 좀 더 좋은 결과를 위해서는 기술 쪽으로도 좀 더 치중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는 얘기였습니다. 6월 23일 서현민 씨는 해명방송에서 울먹이면서 현재 진행되는 프로젝트 및 코인과 관련하여 BJ분들에게 투자를 받았으며 아프리카TV 관계자 및 여러 시청자분들에게 무리를 일으켰다, 사과드린다면서 거짓말했다는 걸 인정을 했죠. 원래는 BJ 투자를 안 받았다, 돈 거래를 왜 해요? 이런 식으로 말을 했다가 걸렸으니까 이렇게 해명을 한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서현민 씨는 프라이빗 세일에서 산 BJ들이 잘못한 게 아니다, 이걸 계속 얘기를 합니다. 락업, 그러니까 일정 기간 판매 금지가 걸려있기 때문에 샀다가 바로 여러분들이 사면은 그 물량 다 넘기고 가는 거 아니다, 락업이 걸려있다라고는 합니다. 락업이 걸려있다라고 하는데 아직 백서도 공개가 안 돼서 락업이 실제로 걸렸을지 안 걸렸을지도 모르는 상황이죠. 근데 일반적인 경우로만 생각해보면 이벤트 물량이나 파트너 물량 같은 경우는 락업을 안 거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BJ가 산 프라이빗 세일 물량은 과연 락업이 진짜 실제로 걸렸을까? 현재는 미수에 다 그쳤기 때문에 그냥 추정? 이런 것밖에는 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긴 합니다. 그리고 이 서현민 씨는 BJ가 투자한 돈은 다 돌려주겠다고 덧붙였습니다. 이 서현민 씨는 코인으로 사기친 사람들이 너무 많으니까 사기꾼처럼 된 것 같은데, BJ들은 아무 잘못도 없고 나 때문에 피해를 보고 구독자가 떨어지는 걸 보면서 많이 힘들었다고 설명도 했죠. 현재 시청자들은 BJ들이 수억 원을 투자하려면 원금이나 수익 부분에서 무언가 보장이 있었던 건 아니냐, 결국 BJ들이 먼저 취득한 코인을 시청자들에게 선동해서 높은 가격의 물량을 넘기려던 의도로밖에는 안 보인다는 비난이 쏟아지고 있는데요. 이런 논란을 의식해서 BJ들도 투자 철회를 요청하겠다고 밝히고 있고, 서현민 씨 해명대로라면 그냥 글로벌 오더 쪽에서 투자 철회가 이루어질 수도 있어서 코인 투자는 일단은 없던 일이 될 가능성이 높은데, 어쨌거나 이미 범죄 계획을 다 세워서 저벅저벅 이렇게 가고 있는데 중간에 거동 수상한 자가 있다는 신고를 통해서 경찰이 잡았어요. 그래서 그 계획이 무산됐다
칩시다. 그럼 과연 이걸 아무 일도 없던 것처럼 봐줄 수 있나? 뭐 이런 겁니다. 결국 미수에 그쳤다 하더라도 이런 시도가 있었다는 것 자체에 시청자들은 분노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이게 뒷광고나 이런 것보다 훨씬 더 강력한 거죠. 뒷광고는 사실은 여기에 비하면 굉장히 장난 정도밖에 안 되는 거고, 그러니까 결국 이런 시나리오가 성공을 했다면 이 티오 코인이 사기든 사기가 아니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 코인 가격이란 건 등락이 엄청 크잖아요. 그러니까 BJ들이 먼저 코인을 선취매한 뒤에 수트, 그러니까 서현민 씨가 선취매한 뒤에, 그러니까 이 방송에서 서현민 씨 수트를 엄청나게 띄우고 티오 코인 글로벌 오더를 최고의 회사, 지상 최고의 블록체인 기술 보유 회사 이런 식으로 띄우고 홍보를 한다 쳐요. 그러면 그런 BJ들은 대부분 엄청나게 많은 시청자들을 확보하고 있어서 그 시청자들이 티오 코인 좋아 보여 사볼까 하다가 진짜 사고, 그 중에서 그대로 급등했을 때 그 BJ들이 그 물량 다 팔아버린 다음에 그럼 그대로 가격이 떨어지고, 그래서 손실이 엄청나게 그 시청자들이 가져가는 그런 경우가 일어날 수 없다라고 보기는 어렵지 않을까. 그런 시나리오도 가능하다는 얘기인 거죠. 물론 뭐 티오 코인이 정말 좋아서 결국 성공할지도 모르지만, 어쨌건 이 전체적인 목적은 왜 이렇게 많은 돈을 이렇게 한 번에 투자를 했을까? 결국은 물량 떠넘기기가 아니냐. 일단 가능성 높은 추론은 이런 얘기가 아닌가 싶습니다. 다만 이게 뭔가 형사처벌까지는 어렵다는 게 현재 법조계의 시각이었는데요. 일단 지금까지 드러난 바에 따르면 이번 사건이 미수에 그친 데다가 암호화폐 특성상 BJ들이 형사처벌까지 받기는 어려울 것이라는 의견이 나오고 있습니다. 한상준 법법인 대건 변호사는 특정 BJ들이 암호화폐를 선취득한 후에 채널 시청자들을 선동을 막 해서 물량을 넘기는 행위는 일종의 시세 조작으로 구체적인 기망이 수반된 경우라면 사기죄로 처벌이 가능하지만, 그런 경우가 아니라면 처벌의 근거가 없다면서 코인이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이기도 한데요. 이와 관련해서 최근 발의된 가상자산업권법이라는 게 있다고 해요. 아직 통과는 안 된 거죠. 그래서 이 가상자산업권법에서 자본시장법을 가상자산 관련 법규에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그러니까 가상자산도 사실은 이제 자본시장이 똑같다라고 연계하려고 하고 있고, 자본시장법을 개정을 해서 암호화폐도 자본시장법의 적용 대상으로 포섭하려는 노력들이 이어지고 있는 점을 봤을 때는 곧 처벌의 공백이 메워질 것으로 생각은 하지만 현재는 어렵다라는 분석이었습니다. 그럼 이제 여기까지 대략적인 설명, 이거 뭐 짧게 하려고 했는데 그냥 다 주절주절 다 정리해버렸네요. 무슨 짓을 한 건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그럼 이제 몇 가지 이 사건을 본 제 생각을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이걸로 BJ들 영원히 날아간다? 영원히 날아간다고 생각을 하는데 저는 뭐 그럴 것 같지가 않아요. 아프리카 특성상 큰 중범죄를 저지른 사람도 출소했는데 막 별풍선 엄청 쏴주고 그러더라고요. 거의 뭐 두부 사 먹어라 뭐 이런 식으로. 특히 뭐 훌륭한 예가 하나 있지 않습니까? 이거하고 굉장히 또 유사한 사례가 있죠. 강은호 씨, 오랜만에 불러보네요. 그 강은호 씨의 해외 선물 대여 계좌 의혹 아니고 사실 그냥 확정이 있는데, 강은호 씨 지금 뭐 하고 있나요? 오히려 코인 게이트에 대해서 훈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청자도 엄청 미어 터져요. 엄청 잘 돼요. 방송도 관심이 없어서 안 봤는데, 이번에 쓴소리, 사이다, 회초리 들었다고 해서 한번 들어가 봤는데 시청자가 뭐 2만 명이 넘더라고요. 오히려 예전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날아간다? 저는 뭐 그렇게 그냥 또 사람들이 있고 다시 봐줄 것 같다, 뭐 그런 생각 정도 합니다. 뭐 저는 그리고 또 이런저런 사건들을 겪으면서 좀 회의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 염세적이 됐다고 해야 되나, 그냥 이 사건도 얼마 뒤에 묻히고 또 복귀해서 다들 잘 살 것 같은데, 그게 뭐 나쁘다, 우리가 뭐 바꿔야 된다, 뭐 이런 얘기를 드리고 싶은 것도 아니에요. 그게 문화라는 생각이 들어요. 뭐 나쁜 건가? 나쁘죠. 나쁘긴 한데 그게 그냥 문화가 돼버린 것 같다. 그렇게 뭐 문제를 일으켜도 다시 그냥 뭐 평범하게 다시 방송하고 돈 잘 벌고, 뭐 그게 문화인 것 같다. 지금 BJ분들, 예를 들면 코인게이트에 연루된 BJ분들 문제가 처음 일으킨 거 아니잖아요. 뭐 이런 비슷한 일들도 있었던 일이 있는데 다시 계속 방송 잘 하시잖아요. 꼭 한 번에 딱 걸리면 무조건 나락 보내야 돼, 다시는 못 나와야 돼, 저는 이런 얘기를 하는 건 아닙니다. 다만 이걸로 인해서 나락을 간다? 그거는 좀 아닌 것 같다, 뭐 이 정도 의견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 생각은 이제 강은호 씨가 든 쓴소리, 회초리, 뭐 사이다 발언 등등 한번 들어봤는데, 그거에 대한 또 제 생각 한번 얘기를 해보자면, 강은호 씨가 이런 말을 했어요. 이런 뭐 코인 판매는 뭐 요약하자면 이렇습니다. 시청자들도 당했을 수 있다. 그 글로벌 오더라는 회사가 물량을 일반인들에게 떠넘길 수 있다면 500억 원치를 발행을 해서 20%인 100억 원을 남들에게, 뭐 그러니까 시청자들에게 100억을 해먹고 BJ들에게 투자받은 거, 뭐 예를 들면 그게 50억이다 그러면 150억 해먹은 거야 라고 설명을 합니다. 그러니까 발행을 해서 20% 물량인 100억 원을 일반 시청자들에게 떠넘기고 나머지는 BJ들에게 투자받은 50억을 또 먹는다, 뭐 이런 얘기를 한 것 같고요. 이번 사건에 대해서
계약서가 불리하다고 해서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서 불쌍해할 필요 없다. 다 똑같다. 위로 올라갈수록 더 개새끼들일 뿐이라는 아주 쓴소리. 언제 이분이 미스터 쓴소리가 됐나 모르겠는데 미스터 쓴소리 같은 의견을 피력했습니다. 대여계좌 사장이나 대여계좌 총판 BJ나 다 똑같다. 이 쓴소리를 듣고 저도 한번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대여계좌 사장이나 대여계좌 총판 BJ나 다 똑같다. 정확히 대응되는 문장 아닌가요? 피라미드 구조라고 해서 불쌍할 필요 없다? 똑같죠. 대여계좌 사장이나 대여계좌 총판 BJ나 다 똑같다. 정확히 대응되는 문장이에요. 이 강은호 씨가 여기에다가 이런 말도 해요. 수트 혼자서 메이저급 BJ들에게 몇억 원씩 투자를 받아 했는데 필히 바람잡이가 있었을 거다 라면서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되어 있었을 것이라는 견해를 내놓기도 합니다. 그러면서 주동자가 누군지는 감이 온다면서 김봉준에게 누군지 밝히는 게 어떻겠냐, 그 주동자가 누군지 밝히는 게 어떻겠냐는 메시지를 전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저도 한번 영상으로 짧은 메시지 한번 전해볼까요? BJ들에게 해외 선물, 대여계좌, 방송하자 뭐 이렇게 바람잡이한 사람, 필히 바람잡이한 사람이 있을 거다. 그 바람잡이한 사람이 누굴까요? 일종의 카르텔이 형성된 건 어떤 걸까요? 그 주동자는 누구인지 지금이라도 밝히는 건 어떨까요? 지금은 이렇게 미스터 쓴소리, 거의 뭐 훈장님, 회초리를 들고 계신데 뭐 어쨌거나 뭐 이렇게 언제든지 역할은 바뀔 수도 있다. 상황은 바뀔 수도 있다는 거, 뭐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뭐 현재는 코인 래퍼를 하면서 돈은 잘 벌고 계시죠. 그리고 세 번째는 아주 예외적인 경우를 제외하고는 대부분 부자들은 자신을 드러내는 걸 매우 꺼려합니다. 어차피 다 드러나 버린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뭐 자기가 드러나야 더 장사가 잘 되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알려지지 않았지만 알짜 부자들은 자신이 드러나는 걸 대부분 싫어해요. 그런 말이 있죠. 재계순위 한 100위권 정도의 차남 정도가 제일 행복한 삶이다. 뭐 이런 얘기가 있잖아요. 자기도 어디서 뭘 하는지도 뭘 해도 크게 알려지지도 않고 그런 삶이 행복하다라고 하는데, 물론 전부는 아니에요. 전부는 아니고 분명히 관종인 부자도 있지만 대부분은 그렇다는 거예요. 다만 어쨌거나 부자라고 하면서 별풍 쏘고 이러면서 자신을 너무 드러내려고 하는 사람은 일단 경계를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조언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거는 그냥 정말 한번 가본 게 끝이라서 아주 신박한 내용은 아닌데, 제가 글로벌 오더에 갔을 때 얘기를 짧게 해드리면 어떨까 싶습니다. 이게 서현민 씨가 해명을 하고 그 바로 다음날에 찾아갔는데, 이제 찾아가서 이제 보니까 일단 벨을 눌렀죠. 벨을 누르고 저 기자인데요, 잠시 뭐 혹시 대표님이 이런 입장을 발표를 했는데 잠시 담당자와 얘기를 할 수 있을까요? 하면서 기다리는데 한참을 안 나오더라고요. 한 10분은 넘게 기다린 것 같은데, 15분? 그래서 앞에서 기다리다가 안을 보니까 1층에 카페가 있거든요. 뭐 카페인데 아직 영업을 안 하는 건지 지금 뭐 일시 중단인지 뭐 안 하더라고요, 영업은. 그래서 그 안을 이렇게 들여다봤더니 그 안쪽에서 회의도 엄청 열띠게 하고 있더라고요. 계속 거의 안 끝나요. 그래서 건물도 이렇게 두리번 봤죠. 뭐 기다리는 상황이니까. 그래서 건물도 크고 좋습니다. 그 사람들이 이제 퇴근도 하고 이제 들어갔다 나왔다 이렇게 하는 걸 보잖아요. 근데 울면서 해명하고 뭐 그런 거에 비해서는 되게 분위기가 엄청 좋았어요. 뭐 밝고 활기차 보였습니다. 사람들 얘기하는 것도 뭐 전혀 뭐 그렇게 뭐 걱정, 근심, 고난 이런 거보다는 활기찬 미래 같은 게 보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글로벌 오더 관계자가 나왔는데 별말 안 해요. 그리고서는 현재 대표님이 밝히신 입장 외에는 드릴 말이 없다. 차주 혹은 곧 추가적으로 오해에 대한 정리된 입장을 공개할 예정이다. 뭐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그분도 이제 누가 찾아올지 몰라서 굉장히 좀 약간 당황을 하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혹시 명함 주실 수 있으세요? 나중에 이제 입장 발표되면 그 입장에 대한 조금 추가 설명을 좀 더 듣고 싶을 수도 있을 것 같아서요 라고 하니까, 명함은 못 드리고요, 그냥 그 홈페이지에 나와 있는 전화번호로 전화를 하세요 이러더라고요. 일반적인 회사의 대응과는 너무 달라서 뭐 약간 신기했습니다. 하여간 뭐 이게 끝입니다. 현재까지는요. 앞으로 뭐 더 하게 될까 싶은데 이거밖에 없어 라는 분들 있는데, 그래서 처음에 말했잖아요. 아주 신박한 새로운 건 없다고.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코인게이트에 관한 쭉 정리, 짧은 정리를 생각했지만 의외로 긴 정리, 그리고 저의 생각들, 그리고 글로벌 오더에 찾아갔던 일화까지 설명을 했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랜만에 불러본 그 이름, 오랜만에 불러보니까 또 좋네요. 강은호 씨 화이팅! 끝!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립니다. 20만 가자!